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우지수가 44,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테슬라는 5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고 오늘은 특히 소형주의 강세와 금융주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자, 미증시의 승승장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미국의 3분기 실적 업데이트 준비했습니다. 자, 대형 이벤트들이 끝나고 미국 실적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자, 지난 주말까지 해서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네, 한 90% 정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익숙한 것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했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거는 뭐 거의 다 실적이 끝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실적 왜 준비했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국가들은 큰 재미없는데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제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들을 하신 분은 많이 계시는데요. 미국 시장 올라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 있죠. 있겠으나 저는 해리스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바로 실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선서 직접 장 시전에 나왔던 거가 다우지수가 오늘 이제 44,000포인트 넘어섰고요. S&P 500도 결국 오늘 6,000포인트를 넘어서 등극을 6,000포인트 등극했습니다. 엄청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 모든 것의 출발을 이제 끝은 실적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기준으로요. 91% 기업이 미국 기업이 S&P 500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요, 10개 중에 거의 7개, 8개, 75%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은 60% 정도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익 증가율은 5.3%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5분기 연속으로 이익을 증가했고요. 매출도 마찬가지로 5, 6분기 연속으로 지금 매출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상 대비 어느 정도 이익을 더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예상 대비 이익 상회율은 4.3%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에 했던 것을 100을 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04.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역사적 평균 대비 약간 낮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년 평균은 5.5%, 이 5년 평균은 8.5%를 상회했던 것에 비해서는 약간 상승의 상회, 우리로선 그것도 부럽지만 상해가 약간 부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미 서비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상보다 더 좋게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 상회율은 1.2% 정도 나옵니다. 역사적 평균 대비 역사적으로 약간 저조한데요. 1년 평균은 한 0.5%, 5년 평균은 2%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사적 평균보다 더 전망 대비 실적이 더 좋게 나온 섹터는 금융 섹터가 되겠고요. 이익 증가율은 7.1%가 나왔는데 9월 전망은 오히려 마이너스 0.7%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은 처음에 실적 발표 때는 금융주부터 아주 큰 갭을 나오면서 주가 상승했죠. 네. 그런 건 대표적인 것이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것, 모건 스탠리가 바로 사상체 효과를 끌고 갔고 오늘 현재도 금융주가 달리고 있는 데는 바로 실적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실적에 대비 예상 대비 엄청 좋게 나온 것들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역시 금융주가 이 안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JP모건입니다. JP모건은 4달러가 정도 예상됐는데 4.37달러.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이죠. 대표적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가 되겠는데요. 역시 3.69에서 4% 이상, 4달러 이상 나왔고요. 웰스파고나 모건 스탠리도 좋게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3분기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로 4분기가 진입하는데요. 4분기 이익 증가율은 12.2%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가 5, 6%에 비하면 4분기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2024년 연간으로 보면 9.4%, 25년 연간으로 보면 14.8%가 나옵니다. 다만 이거조차도 더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근의 월가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뭐 따로 오늘 전해드리진 않겠으나 최근 들어서 보면 S&P 500의 내년도 목표 지수를 많이 올리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익의 증가폭이 증가하는데 그것에 가장 또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저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가 현재 21%인 법인세를 15% 내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섹터별로 보면 가장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임의 소비재입니다. 임의 소비재라는 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꼭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사는 것. 그런 것들이 법인세나 이런 데 그러면 조금 더 법인세 내려면 이익이 늘어나면 월급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데서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보시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 엄청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좀 시각을 늘 말씀드리면 넓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편 4분기 섹터별로 전망을 보면요.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등이 9월 말 대비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 이게 IT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이런 것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12개월 예상 주당 이익은 269.44달러. 다만 이거조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12개월 예상 실적과 S&P 500 지수 추이를 보면 꾸준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요, PR 같은 게 보면 지금 상당히 이제 비싸져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데요. 참고로 보면 IT가 30.3배, 소재가 20.7배, 임의소비재가 20.7배 등 해서 25년 평균 대비 상당히 지금 상회되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말 기준 보면 PR이 22.2배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자체라 보면 상당히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밸류에이션은 유지되거나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익이 더 증가폭이 늘어나거나 금리가 내려가는 것들인데 물론 우리가 그걸 함부로 예측할 수 없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여러분 자꾸 트럼프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실적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원칙은 무리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오늘 테슬라가 오늘 또 8%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350달러가 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거의 100달러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요. 100달러 이상 가까이 올라갔을 텐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안 하다가 속상하니까 한 번에 또 다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모를 느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할 기간은 앞으로도 정말 넘쳐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실 필요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증시는 본연의 가치,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어도 미증시는 올라갔을 거다.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고요. 네, 호실적이 눈에 띄는 것 금융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매우 눈에 띌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월가가 주목하는 트럼프 정책 수혜주. 네,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트레이드 많은 경제 방송에서 분석합니다. 실제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을 꼽는지 살펴봅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역사상 가장 주식시장에 호의적인 대통령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 워낙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많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서 우호적 시각을 꾸준히 밝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벌이었고 자기는 더 키웠다고 얘기하는 강조를 하는 거죠. 물려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다는데 그건 논쟁이 있습니다. 여하튼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맨을 위한 비즈니스거리를 많이들 제공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법인세도 깎아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월가의 가장 호의적인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가장 호의적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월가의 IB들이 콕 집어서 몇몇 종목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자동차 회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테슬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간이 약간 특이합니다. 테슬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거의 없애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면 전기차에 보조금을 하면 그것 때문에 억지로 전기차를 만들던 기존의 내연 자동차 회사들이 무리해서 개발을 안 할 거라는 거죠. 적자라는 상품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포드나 GM 같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자기네가 잘하던 자동차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포드나 GM도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 깎아줄 때 가장 우호적인 섹터가 바로 임의 소비재라고 말씀드렸고요. 리더
지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코인베이스가 오늘도 수십 프로 올라간 거로 제가 잠시 전에 보고 왔는데요. 이게 비트코인이 85,000달러 가고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죠. 그럼 로빈후드도 마찬가지. 금융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좋아질 수 있다 하면서 지덤은 코인베이스랑 로빈후드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 뭐 하루만 24시간 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시각이.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소위 그동안 잘 나갔던 소위 방위산업 주식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뭐 천만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현대화되고 근대화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결국은 방위비를 요구하고 그런 것은 결국 다 뭐다? 무기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G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인, 주식시장이 호의적인 대통령. 예, 실제 월가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합니다. 자동차, 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우주 쪽입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3분기 실적 특징주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실적 시즌 미국에서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 특징주들의 뭐 상황 좀 살펴본다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실적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소팅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마켓워치에서는 좀 더 실증적으로 좀 숫자에 더 근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도 증가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마진도 크게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진들 두 가지 항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1년 전 대비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소팅해봐서 한 20개 종목을 이들이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20개 종목을 우선 표부터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익숙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요. 뭐 서비스나우, 뭐 블랙락 등등에서 한 20개의 주식 정도 있고 뭐 일라일리 최근에 주가 약간 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마진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대표적으로 상위에 있는 주식들을 20개 정도로 뽑아놨기 때문에 이들 주식 중심으로 시청자분들 좀 스타디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 주식 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차트를 같이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부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매출도 늘어나고 마진도 늘어나는 것. 그리고 RTX는 대표적인 방위산업 주식입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바로 그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슐린에서는 이제 당뇨, 인슐린 투하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있겠고요. 무디스는 대표적인 신용평가 기관이 되겠고요. 다음은 가민입니다. 가민은 요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핫한 트렌드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예전에는 가민하면 GPS였는데 GPS를 기반한 운동 관련된 여러 가지 워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핫하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그건 바로 그 가민이 있겠고요.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금융시장 활성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 아마 자산운용사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블랙락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들이 뽑은 20개 주식에 들어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주의 특징 실적주 미국 안에서의 종목들 골라봤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스타벅스 살아날 수 있을까 준비했습니다. 스타벅스 주가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좀 분석을 저희가 몇 번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올랐습니다만 여러 대대적인 개혁 계속 해가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 CEO죠. 브라이언 니콜입니다. 치플레이에서 있던 분이 와갖고 여러 가지 이제 경영의 혁신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 됐었죠. 실적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미리 실적을 공개하면서 자기네가 가이던스도 없애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제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덜 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덜 간 이유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이제 새로운 개선점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경영 방침, 새로운 어떤 영업 방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까지 이렇게까지 현실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유를 이제 못 먹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들이요. 우유에 대해서 엘러지가 있기 때문에 우유 대신에 다양한 예를 들어 소화가 잘 되는 우유라든지 락토스 프리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귀리 두유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보면 스타벅스에서 추가 비용을 냈다는 겁니다. 엑스트라 차지가 있는데 예. 한국에서는 차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받아서 못 맞는 사람들한테 그런 엑스트라로 비용을 차지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3가지 정도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바뀌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월가의 반응이나 그런 전문적인 그런 어떤 외식이라든가 커피, 패스트푸드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 시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나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은 냉랭한 편이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 가지고 있는 그 주주분들 한번 월가의 의견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